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고즈넉한 종갓집의 아침은 언제나 날카로운 빗질 소리로 시작됩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이른 시간, 올해로 35이 된 지연은 빛바랜 앞치마를 두른 채 장독대 주변을 쓸고 있었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안개 사이로 수백 개의 숨쉬는 항아리들이 위용을 드러냈고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지연의 손길은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굵어지고 피부는 거칠어졌지만 장독대를 어루만지는 눈빛만큼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지연이 시집 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0년을 이어온 종갓집의 시간장과 전통 장류는 이 가문의 자부심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시할아버지가 살아계실 적만 해도 이 집안은 장맛 하나로 전국에서 존경받는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인 명숙이 집안의 실권을 쥐게 되면서부터 많은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전통의 가치보다는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돈과 화려한 거치레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에게 묵묵히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지연은 그저 부려먹기 좋은 식모이자 고리타분한 구시대의 유물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지연이 무거운 물량동이를 들고 항아리 겉면을 정성스레 닦아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신경질적으로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벽의 고요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지연아, 너는 새벽부터 그 지긋지긋한 항아리나 껴안고 청승을 떨어야 직성이 풀리니. 명숙이었습니다. 화려한 실크 잠옷 위에 두꺼운 캐시미어 쇼를 걸친 명숙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장독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코끝에는 항상 불만이라는 이름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간밤에 서리가 내려서 장독을 좀 닦아두어야 할 것 같아서요. 명숙은 지연의 인사는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코를 막았습니다. 아침부터 온 집안에 쾌쾌한 메주 냄새가 진동을 하잖니. 도진이가 출근할 때 옷의 냄새라도 배면 어쩌려고 유난이니 정말. 어머니 이 냄새가 우리 집안을 100년 동안 지탱해준 장 익는 냄새잖아요. 시할아버님께서도 늘 이 새벽 공기와 장 냄새를 가장 사랑하셨고요. 시어머니는 지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매몰차게 말을 잘랐습니다. 또 그놈의 할아버님 타령 지긋지긋하다. 정말 언제까지 그 캐캐묵은 전통 타령이나 하면서 궁상맞게 살 거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알아준다고 대기업에서 공장 돌려서 찍어내는 간장이 훨씬 달고 맛있어. 너처럼 미련하게 몸만 축내는 며느리 둔내 팔자도 참 기가 막히지. 지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모욕적인 언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 집안의 전통과 시할아버지의 철학에 매료되어 시집을 왔을 때만 해도 지연은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시할아버지는 지연의 진심과 성실함을 꿰뚫어 보시고는 친손자인 도진보다 오히려 며느리인 지연에게 장담그는 비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전수하셨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지금의 지연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눈에 지연은 그저 아들의 앞길을 막는 짐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명숙은 지연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 꼴 좀 봐라. 명색이 종갓집 며느리라는 애가 머리는 산발을 하고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나 풍기고 다니니 도진이가 퍽이나 널 예뻐하겠다. 남편 사랑 못 받는 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지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뾰족한 무언가가 찔러오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시어머니의 폭언은 더욱 거세진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묵묵히 물수건을 다시 빨아들며 항아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무언의 반항이 명숙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습니다. 어른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꿀먹은 벙어리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곧 아침상 차리겠습니다. 명숙은 짜증 섞인 한숨을 푹 내쉬고는 신경질적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안채로 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연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입김처럼 그녀의 고단함도 잠시 허공을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다시 묵묵히 항아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백 개의 항아리 중 가장 안쪽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모셔진 작고 오래된 항아리 하나가 지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오직 지연에게만 그 관리와 소유를 온전히 맡기신 가문의 진짜 보물, 100년 된 덧장용 시간장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항아리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 쪽에서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도진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도진은 대기업 식품 계열사의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완벽하게 다려진 명품 슈트와 윤이 나는 구두, 그리고 고급스러운 향수로 무장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장독대 근처를 지나가던 도진은 인상을 찌푸리며 양복 재킷을 탁탁 털어냈습니다. 아, 진짜 아침부터 냄새 역겹게. 도진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마른 수건에 손을 닦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출근해요. 아침은 드시고 가지 쏙 쓰리다면서요. 북엇국 끓여놨는데. 도진은 지연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손목시계만 확인했습니다. 됐어. 입맛 없어. 그리고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 옷에서 간장 냄새 난다고 수군거리는 거 알아 당신 제발. 그 앞치마 좀 벗고 씻고 좀 살아. 지연은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화려한 모습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자신의 모습이 한순간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안 장마 지키려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나 혼자 이 넓은 장독대 다 관리하는데 당신이 거들어준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도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하래 시대가 변했으면 시대에 맞춰 살아야지. 요즘 세상에 누가 그딴 퀴퀴한 전통장을 먹어. 공장에서 위생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어머니도 내 생각에 동의하셨어. 조만간 이 쓸데없는 장독대 싹 다 밀어버리고 우리 회사에 브랜드 매각할 거니까 당신도 이제 그 청승 그만 떨어. 지연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가문의 브랜드를 대기업에 팔아넘기겠다는 이야기는 전부터 간간히 들려왔지만 이렇게 남편의 입을 통해 확고한 계획으로 듣게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매각이라니요. 시할아버님께서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름이에요. 그걸 어떻게 당신 회사에 마음대로 팔아넘겨요. 도진은 지연을 경멸하듯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회사 아니야. 혜성그룹이야. 당신 혜성그룹 오너 일가가 우리 집안 브랜드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알기나 해. 이번 매각만 성사되면 우리 집안은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당신같이 우물안개구리처럼 장독대나 닦는 여자가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도진의 눈빛에는 묘한 확신과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직감적으로 그 확신이 단순히 비즈니스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최근 들어 도진의 귀가 시간은 부쩍 늦어졌고 그의 옷에서는 지연이 알지 못하는 낯설고 짙은 여성의 향수 냄새가 묻어오곤 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도진의 휴대폰에서 혜성그룹 막내딸이자 현재 본부장으로 있는 여성과 주고받은 은밀하고 노골적인 메시지를 우연히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도진은 혜성그룹과의 합병을 핑계로 그룹의 후계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비즈니스가 정말 그 간판 때문이기만 한 건가요? 지연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곡을 찔린 도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뻔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바빠서 이만 가야겠어. 그리고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 모시고 올 거니까 집안 꼴 좀 사람 사는 집처럼 치워놔. 그 냄새나는 앞치마도 좀 버리고. 도진은 끝내 지연을 뒤로 한 채 대문을 나섰습니다. 멀어지는 남편의 고급 세단 배기음 소리를 들으며 지연은 장독대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고 헌신했던 사람들은 지연의 고열을 쥐어짜 내어든 명성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에 눈이 멀었고 남편은 더 큰 권력을 쥐기 위해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지연은 다시 장독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며 수백 개의 항아리 위로 붉은 빛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지연은 가장 안쪽에 백년된 시간장 항아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항아리 표면에 두 손을 올리자 묘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시할아버지가 지연에게 남긴 무언의 약속이자 절대적인 무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넓은 장독대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대기업의 비싼 값에 팔아넘기려 하는 그 핵심 비법과 상표권의 법적 권리가 오직 지연 한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연의 눈빛이 새벽 공기보다 더 차갑고 매섭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10년 전에 순진하고 착하기만 했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가문의 유산을 짓밟으려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수해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손을 천천히 쥐었다 폈습니다. 조용하고 치밀한 완벽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우며 안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저녁 남편이 데려온다는 그 중요한 손님이 누구인지 지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의 탐욕이 빚어낸 얄팍한 연극을 묵묵히 지켜보며 모든 증거를 기록할 차례였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어머니 그리고 도진 씨. 당신들이 가진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요. 지연의 조용한 다짐이 아침 햇살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집안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고 지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스름이 깔린 종갓집 안채는 하루 중 가장 분주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깊게 우려낸 진한 갈비찜 향기가 넓은 대청마루를 넘어 마당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지연은 이른 아침부터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한 채 부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이 그토록 신신당부하던 아주 중요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종갓집의 귀한 식재료를 총동원하여 상을 차려내는 중이었죠.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하는 지연의 손목은 시큰거렸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가 단순한 비즈니스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지연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가문의 브랜드를 팔아넘기려는 남편 도진의 탐욕과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외도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 무대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연은 앞치마 주머니 속에 깊숙이 넣어둔 소형 녹음기의 전원 버튼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묵묵히 마지막 요리인 구절판을 정갈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윽고 묵직한 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마당에 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에 안방에서 쉬고 있던 명숙이 버선발로 뛰쳐나왔습니다. 대청마루에 선 명숙의 입가에는 평소 지연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비굴할 정도로 환하고 과장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본부장님 오셨어요. 누추한 곳까지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명숙의 간드러지는 목소리에 이어 현관으로 들어선 사람은 남편 도진과 혜성그룹의 막내딸이자 본부장인 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와 코를 찌르는 짙은 향수 냄새는 100년 된 고풍스러운 한옥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명숙은 아랑곳하지 않고 혜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도진 역시 혜진의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에스코트하는 모습이 마치 한 쌍의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도진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장맛이 기가 막히다고요. 혜진은 명숙에게 가볍게 눈웃음을 치며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부엌에서 쟁반을 들고 나오던 지연과 혜진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혜진의 눈동자에는 지연을 향한 지독한 우월감과 노골적인 조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아내를 마주하고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는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도진은 아내인 지연을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며 혜진의 외투를 직접 받아 의자에 걸어주었습니다. 다 차렸으면 빨리빨리 내오지 않고 거기서 뭐해 귀한 손님 기다리시잖니. 명숙이 지연을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지연은 아무런 대답 없이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는 거대한 자개 상위에 음식들을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자리에 앉아 지연의 거칠고 투박한 손과 빛바랜 앞치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도진 씨 사모님이신가 봐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집에서 앞치마 두르고 살림만 하시는 분들 뵙기 힘든데 참 대단하세요. 혜진의 말은 칭찬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지연을 시대에 뒤떨어진 식모 취급하는 날 선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명숙이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혜진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아유 대단할 게 뭐 있어요. 할 줄 아는 게 부엌대기 노릇밖에 없어서 저러고 사는 거죠. 우리 도진이가 밖에서 얼마나 큰일을 하고 다니는지 도통 관심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니 원 본부장님처럼 세련되고 능력 있는 분을 보면 저는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우리 도진이 짝이 본부장님 같은 분이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며느리를 앞에 두고 내뱉는 시어머니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잔인하고 모욕적인 언사였습니다. 도진은 어머니의 말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혜진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혀끝에서 비릿한 피 맛이 맴돌았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들의 오만함과 뻔뻔함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기에 담아두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흘릴 피눈물의 대가를 위해서라도 지금은 완벽한 하녀 역할을 해내야 했죠. 식사가 시작되고
혜진은 지연이 밤새 고아 만든 갈비찜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도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특히 이 간장 양념이 예술이에요. 도진 씨 일에서 혜성그룹에서 도진 씨네 가문 브랜드를 탐내는 거예요. 이 맛을 대량 생산해서 마트 매대에 쫙 깔면 매출 장난 아닐 텐데. 혜진의 말에 명숙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우리 집안 시간장이 좀 특별하긴 해요. 이번에 혜성그룹하고 계약만 잘 성사되면 이 답답한 한옥도 처분하고 저도 강남으로 나가서 번듯하게 살아볼까 생각 중이랍니다. 어차피 대량 생산할 거면 저런 구닥다리 항아리들은 다 갖다 버려도 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어머님, 저희 혜성그룹 공장 시스템이 얼마나 최신식인데요. 특허권이랑 상표권만 저희 쪽으로 깔끔하게 넘겨주시면 보상금은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도진 씨도 저희 회사 임원으로 승진 확실하고요. 혜진과 명숙, 그리고 도진은 마치 지연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가문의 유산을 팔아넘길 계획을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시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100년 된 장독대를 고철 취급하며 쓰레기통에 처박으려는 그들의 입에서는 오직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은 한 구석에 조용히 서서 그들의 대화를 남김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러자면 명예 이전부터 확실하게 해야 할 텐데요, 어머니. 조용히 서 있던 지연이 불쑥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연의 말에 식탁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진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지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서 참견이야, 명이야. 당연히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으니 계약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당신은 들어가서 후식이나 내와. 도진은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명숙 역시 지연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디서 어른들 사업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어 배운 것 없이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지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등을 향해 혜진의 조소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지연은 싱크대에 두 손을 짚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두운 창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억울함이나 슬픔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서늘한 미소만이 번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완벽하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가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시간장의 소유권과 핵심 제조 특허권, 그리고 전통 장류의 상표권을 모두 지연의 단독 명의로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시할아버지는 며느리인 지연만이 이 가문의 진짜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 철저하게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셨던 것입니다. 명숙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껍데기뿐인 낡은 한옥과 빈 항아리들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앞치마 주머니 속 녹음기를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오늘 밤 녹음된 이들의 오만한 목소리는 훗날 혜성그룹과의 위약금, 소송과 이혼 소송에서 이들의 목을 조르는 가장 완벽한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요, 마음껏 팔아넘길 꿈에 부풀어 보세요. 내쫓으려거든 당당하게 서류부터 내미시고요. 그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당신들이 쥐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지연은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절망의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하게 반전의 칼춤을 출 사람은 바로 지연 자신이었습니다. 부엌 밖에서는 여전히 혜진과 도진,
명숙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지만 지연의 귓가에는 머지않아 그들이 터뜨릴 비참한 절규만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굴욕적이고도 기막혔던 저녁 식사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한숨도 자지 못한 지연과 달리 안채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들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은 아침 일찍부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거실을 서성였고 남편 도진 역시 평소보다 훨씬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동아줄을 잡았다는 환희와 벼락부자가 될 것이라는 헛된 기대감이 가득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밋빛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치워버려야 할 눈엣 가시가 바로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거실 청소를 하던 지연을 향해 명숙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하던 일 멈추고 당장 이리로 와서 앉으라는 시어머니의 명령에 지연은 조용히 걸레를 내려놓고 거실 탁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탁자 맞은편에는 명숙과 도진이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재판관처럼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감도는 공기는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지연이 자리에 앉자마자 명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탁자 위로 얇은 흰색 봉투 하나와 종이 몇 장을 신경질적으로 툭 던졌습니다. 탁자를 미끄러진 종이들이 지연의 무릎 앞까지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머니? 지연이 애써 놀란 척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명숙은 코웃음을 치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글씨 읽을 줄 모르는 까막눈은 아닐 테고 보면 모르니 이혼 서류잖니 어제 본부장님 오셨을 때 분위기 파악 다 했지. 대기업이랑 계약금 수십억이 오가는 마당에 너처럼 궁상 맞고 내세울 것 없는 애를 우리 집안 며느리 자리에 계속 앉혀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 명숙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지만 지연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10년 동안 종갓집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관절염까지 얻은 며느리의 노고를 단돈 몇 푼짜리 동정심으로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 많고 뒷배 든든한 혜성그룹 막내딸을 새 며느리로 들여 호강할 생각뿐이었죠. 도진 역시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뻔뻔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어제 들었겠지만 혜성그룹 쪽에서 우리 집안 상표권이랑 제조비법을 통째로 인수하기로 했어. 계약 조건 중 하나가 내가 해진 씨랑 재혼해서 그 집안 사위로 들어가는 거야. 당신 하나 고집 부린다고 이 거대한 비즈니스를 망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군말 없이 도장 찍어. 참으로 기가 막힌 논리였습니다. 외도를 저지르고 가문의 유산을 팔아넘기려는 자신의 파렴치한 행동을 마치 대단한 비즈니스를 위한 희생인 양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탁자 위에 놓인 흰색 봉투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몇 장이 얇게 들어 있었습니다. 고작 300만 원 남짓해 보이는 돈이었습니다. 이 봉투는 무슨 뜻인가요, 도진 씨? 도진은 인상을 찌푸리며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위자료야 당신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혼수 제대로 해온 것도 없고 10년 동안 집에서 밥이나 축내 쓰면서 재산 분할 같은 헛꿈 꾸는 건 아니겠지. 이 집 명의도 다 어머니로 되어 있고 당신이 가진 권리는 티끌만큼도 없어. 그 돈으로 고시원 방이라도 하나 구해서 당장 오늘 중으로 나가. 10년의 청춘과 뼈를 깎는 헌신에 대한 대가가 고작 300만 원이 든 봉투 하나와 당장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통보였습니다. 지연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눌러 삼켰습니다.
지금 여기서 감정을 터뜨리고 그들의 멱살을 쥐고 흔들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방심하고 교만함의 끝을 달릴 때 완벽하게 숨통을 끊어 놓아야 했습니다. 지연은 애써 눈물을 글썽이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10년입니다. 시할아버님 돌아가시고 저 혼자 그 수백 개 항아리 닦고 매주 쓰며 이 집안 장마 지켰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빈손으로 나가라니요.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지연의 애원에도 명숙의 표정은 차디찬 얼음장 같았습니다. 오히려 지연의 비참한 모습을 즐기는 듯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누가 너더러 그 고생하라고 등 떠밀었니? 다 내가 좋아서 미련 떨며 사서 고생한 거지. 이제 와서 유세 떨지 마라. 도장 안 찍고 버티면 변호사 사서 소송으로 쫓아낼 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짐 싸서 나가. 명숙의 독설에 지연은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와 봉투를 챙겨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나가라는 말씀 따를게요. 하지만 10년치 짐을 하루 만에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사흘만 시간을 주세요. 모레까지만 짐 정리해서 이 집에서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도지는 시계를 보며 혀를 찼지만 명숙은 손을 휘휘 저으며 선심 쓰듯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어차피 갈 데도 없는 빈털터리 주제에 사흘씩이나 필요할까 싶다만. 내 특별히 사흘 시간 줄 테니 눈에 띄지 않게 쥐도 새도 모르게 꺼지렴. 명숙과 도지는 지연이 완벽하게 항복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고분고분하게 물러나자 두 사람은 더 이상 지연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매각 대금으로 어느 동네의 빌딩을 살지 신나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대화를 등 뒤로 한 채 지연은 조용히 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안방 문이 닫히는 순간 지연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처연하고 불쌍한 며느리의 표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서리발처럼 차갑고 매서운 사냥꾼의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오전 내내 밀린 집안일을 대충 마무리한 지연은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조용히 한옥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크고 화려한 대형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낡은 앞치마 대신 단정한 정장으로 갈아입은 지연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거쳐 조용한 VIP 상담실로 들어선 지연을 맞이한 사람은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운 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시할아버지의 오랜 벗이자 가문의 모든 법적 자문을 도맡아온 믿음직한 조력자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지연을 보자마자 안타까움과 반가움이 교차하는 미소를 지으며 무거운 가죽 서류 가방을 탁자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지연 씨, 결국 회장님께서 우려하시던 그날이 오고야 말았군요. 최 변호사의 말에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내쫓고 대기업의 장류 비법과 브랜드를 통째로 넘기려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혼 서류까지 들이밀더군요. 최 변호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가죽 가방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 여러 개를 꺼내 지연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서류의 겉면에는 붉은색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일찍이 며느리이신 명숙 여사의 탐욕과 손자, 도진 군의 무능함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이 가문의 유산을 맡겼다가는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돈노름에 다 팔아넘길 것이라 확신하셨지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 가장 은밀하고도 철저하게 이 모든 법적 권리를 지연 씨에게 넘겨두신 겁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들을 하나씩 펼치며 짚어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종갓집 전통 장류의 고유 상표권 등록증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대기업이 그토록 탐내던 100년 된 시간장과 핵심 발효 기술에 대한 독점적 특허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류는 바로 그 시간장이 담긴 장독대 일대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였습니다. 그 모든 서류의 권리자 란에는 오직 백지연이라는 세 글자만이 또렷하고 단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안채, 건물과 껍데기뿐인 마당 일부가 전부입니다. 가문의 진짜 핵심 자산, 즉 혜성그룹이 수백억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어하는 그 알맹이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지연 씨의 단독 소유입니다. 지연 씨의 도장 없이는 그 누구도 간장 한 방울 이름 한 글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최 변호사의 단호한 설명에 지연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홀로 외롭게 짊어졌던 고된 노동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시할아버지는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며느리인 지연을 지키기 위해 이토록 완벽한 방패를 만들어주고 가셨던 것입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덧그렸습니다. 지연 씨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연 씨가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내용 증명을 보내서 그들의 헛된 계약을 무산시키고 상표권 침해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의 물음에 지연은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갈무리하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복수를 향한 서늘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지금 당장 패를 까버리면 그들은 또 다른 변명으로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겁니다. 그들이 혜성그룹과 완벽하게 매각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저를 향해 승리의 축배를 드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터뜨릴 겁니다. 그들이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순간에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시켜야 10년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씻겨나갈 것 같거든요. 지연의 서늘하고도 단호한 목소리에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지연은 완벽하게 세팅된 무기들을 품에 안고 다시 종갓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오후 늦게 집에 도착해 보니 마당은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숙이 사람들을 시켜 지연의 옷가지와 낡은 살림살이들을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마구잡이로 쑤셔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루 끝에 선 명숙은 지연을 발견하고는 혐오스럽다는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너는 나간다면서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 기어들어오니? 당장 내 짐들 싸서 오늘 밤에라도 당장 나가보기 싫어 죽겠으니까. 바닥에 나뒹구는 자신의 낡은 앞치마를 내려다보며 지연은 입술을 깨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등 뒤로 서류 가방을 꽉 쥔 채 명숙을 향해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모레 아침 해가 뜨면 제가 알아서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지연의 의미심장한 미소와 지나치게 평온한 태도에 명숙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헛소리라 치부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지연은 묵묵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와 남편이 마주하게 될 거대한 절망의 늪은 이미 완벽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사냥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사흘의 시간 중 이틀째 되는 날의 오후 종갓집 안채는 마치 잔치집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즈넉한 정적이 흘러야 할 마루에는 백화점에서 막 배달되어 온 고급스러운 쇼핑백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시어머니 명숙은 아침 일찍부터 강남의 유명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한껏 부풀려 올리고
진한 화장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평소 종갓집 안방마님이라는 직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원색의 명품 원피스가 걸쳐져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은 명숙은 쉴 새 없이 울려대는 휴대전화를 붙잡고 동네 지인들에게 자랑을 늘어놓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유 글쎄 우리 도진이가 이번에 해성그룹 본부장이랑 재혼을 하게 생겼지 뭐야. 내일이 바로 그쪽 회장님 모시고 우리 집안 상표권 넘기는 계약에 도장 찍는 날이잖아. 계약금만 수십억이라는데. 내가 이제 이 키키한 총구석 한옥에서 간장 냄새 맡으며 살 이유가 없지. 조만간 강남의 번듯한 빌딩 하나 알아볼 참이야. 너희들도 늦기 전에 줄 잘 서나. 명숙의 크고 경박한 웃음소리가 굳게 닫힌 지연의 방문을 넘어 방 안까지 고스란히 흘러들어왔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문의 유산을 며느리의 피와 땀으로 지켜왔건만 명숙에게 그 시간은 그저 돈으로 환산하기 위한 지루한 대기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작고 어두운 방 안에서 지연은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펼쳐놓고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집에서 보냈지만 막상 챙겨갈 물건은 참으로 단출했습니다. 몇 벌 안 되는 낡고 색바랜 옷가지들과 손때 묻은 요리, 노트 몇 권 그리고 시할아버지가 살아생전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며 건네주셨던 낡은 옷가락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초라한 짐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성공과 가문의 부흥을 위해 젊음을 바친 대가가 이토록 작고 가벼운 가방 하나라는 사실에 잠시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하고 명징한 빛이 감돌고 있었죠. 지연은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최 변호사에게서 받아온 그 두툼한 서류 봉투를 소중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수십억의 계약금, 강남의 빌딩 화려한 재혼. 그 모든 신기루 같은 명숙과 도진의 꿈을 단 한순간에 박살내버릴 완벽하고도 절대적인 무기였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남편 도진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의 곁에는 해성그룹의 막내딸 혜진이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최고급 샴페인과 값비싼 안주거리들이 들려 있었죠. 내일 오전 해성그룹 본사에서 있을 대망의 매각 계약서 서명을 자축하기 위해 전야제를 벌일 작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내일 입고 가실 옷은 마음에 드세요. 도진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오만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며 혜진의 손을 연신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우리 새며느리가 골라준 옷인데 당연히 마음에 쏙 들지. 내일 당장 그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우리 집안은 이제 탄탄대로야. 그 징글징글한 짐덩어리도 내일 아침이면 알아서 꺼져줄 테니까 우리끼리 오붓하게 축하 파티나 하자꾸나. 거실 탁자 위로 값비싼 샴페인이 터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지연이 아직 집안에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일말의 배려나 가책없이 모욕적인 언사들을 쏟아냈습니다. 혜진은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들어올리며 도진을 향해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도진 씨 내일 오전 10시 이사회 회의실에서 아빠 모시고 최종 서명할 거예요. 언론사 기자들도 다 불러 모았으니까 도진 씨는 이제 해성그룹의 정식 임원이자 내 약혼자로 공식 발표되는 거예요. 그 구질구질한 전처 흔적은 오늘 밤으로 완벽하게 지워버려요. 알겠죠? 도진은 혜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만만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그 여자가 챙겨갈 거라고는 고물상에나 어울릴 누더기 옷가지들 뿐이야. 내일 아침에 눈 뜨기 전에 알아서 쥐도 새도 모르게 꺼지라고 신신당부해 뒀으니까 걱정 마. 내일이면 저 장독대 부지도 다 밀어버리고 당신네 공장 들어설 준비 시작하면 돼. 세 사람의 역겨운 축배가 이어지는 동안 지연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섰습니다.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가기 위함이었지만 지연의 등장에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명숙은 마시던 잔을 신경질적으로 탁자에 내려놓으며 지연을 매섭게 흘겨보았습니다. 너는 눈치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귀한 손님 오셔서 축하하는 자리에 꼭 그렇게 귀신처럼 튀어나와서 산통을 깨야 속이 후련하겠어. 짐 다 쌌으면 쥐 죽은 듯이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것이지. 지연은 명숙의 날 선 독설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평온하고 차분한 걸음걸이로 부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물 한 잔을 천천히 따라 마신 지연은 뒤를 돌아 소파에 앉아 있는 세 사람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고요하고 깊은 눈빛의 도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는지 목소리를 한껏 높여 윽박질렀습니다. 뭘 쳐다봐. 내일 아침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현관 탁자 위에 집 열쇠 올려두고 당장 나가. 쓸데없이 미련 버리지 말고. 당신 몫으로 챙겨준 그 돈이나 잘 간수해서 떨어지라고. 지연은 빈 물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네, 도진 씨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챙겨준 그 알량한 위자료 봉투부터 당신들 몫으로 남겨진 것들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원래 주인의 자리로 돌려놓고 갈 테니까요. 내일 오전 10시라고 하셨죠? 저도 그 시간 맞춰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연의 뼈있는 말의 숨은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 그들은 그저 며느리가 마지막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라 치부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혜진은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소롭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끝까지 구질구질하시네요. 사모님 주제 파악을 하셨으면 조용히 물러나시는 게 그나마 남은 체면이라도 지키는 길일 텐데요. 지연은 더 이상 그들의 저열한 도발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승패가 완벽하게 결정된 게임에서 패배자들의 허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밖에서는 다시 그들의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연의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깊은 밤이 찾아오고 술에 취한 시어머니와 남편이 잠자리에 들자 온 집안에는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은 마당을 지나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수백 개의 항아리가 숨쉬고 있는 뒤뜰의 장독대였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흙과 콩이 발효되며 뿜어내는 깊고 구수한 향기가 지연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지연은 가장 안쪽에 자리한 100년 된 시간장 항아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시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왔고 지난 10년간 지연의 눈물과 땀으로 보살펴온 가문이 심장이었습니다. 지연은 차가운 항아리 표면에 두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은 채 마음속으로 묵묵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할아버님 지켜봐 주세요. 내일이면 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할아버님의 유산을 남의 손에 헐값에 넘기려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결코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님께서 저를 믿고 맡겨주신 이 깊은 장막과 가문의 이름은 오직 저 백지연의 이름으로 가장 당당하고 완벽하게 지켜낼 겁니다. 그들이 뿌린 악독한 씨앗이 어떤 쓴 열매로 돌아가는지
내일 아침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마치 지연의 결의에 화답이라도 하듯 밤바람이 스윽 불어오며 장독대 주변의 대나무 잎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는 항아리 표면보다 더 단단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폭풍 전야의 밤은 끝이 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나처럼 작업복인 앞치마를 두르는 대신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단정하고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흩날리던 머리는 단정하게 하나로 묶어 올렸고 거칠어진 맨얼굴 위로 였지만 단호한 화장을 더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매일 구박받으며 눈물 찢던 불쌍한 종갓집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악인들을 단죄할 준비를 마친 완벽한 여전사의 모습이었죠. 마당으로 나서자 시어머니 명숙이 미리 불러둔 작고 낡은 용달차 한 대가 대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짐을 실어 보내기 위해 가장 싸구려 트럭을 부른 명숙의 졸렬함이 엿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명숙과 도진은 이미 한껏 차려입고 마당에 서서 지연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짐 싣고 안 꺼지고 뭐해, 우리는 혜성그룹 본사로 출발해야 하니까. 너는 알아서 내 짐 들고 눈앞에서 사라져. 명숙의 표독스러운 외침에도 지연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가방 하나만을 손에 든 채 마루를 내려왔습니다. 용달차 기사가 짐이 이것뿐이냐고 묻자 지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 진짜 짐은 이 차에 실을 수 없을 만큼 아주 크고 무겁거든요. 이 가방은 그냥 저기 한쪽에 내려놓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알 수 없는 지연의 말에 도진이 미간을 찌푸리며 화를 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니까. 지연은 도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나갈 겁니다. 하지만 도진 씨, 당신과 어머님이 혜성그룹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러 가는 그 길,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었거든요. 10시에 본사 회의실이라고 하셨죠? 저도 그곳으로 갈 겁니다. 뭐라고, 내가 거길 왜 가, 미쳤어. 명숙이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지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뒤돌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모든 판을 뒤집을 서류 가방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명숙과 도진을 뒤로 한 채 대문을 나서는 지연의 발걸음 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동시에 완벽하게 새로 시작될 통쾌한 반전의 시간이 마침내 밝아온 것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혜성그룹 본사 최상층 대회의실은 아침부터 화려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고급 대리석이 깔린 바닥과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을 뿜어내는 이곳은 종갓집의 낡고 고즈넉한 마루와는 완벽하게 대비되는 욕망의 공간이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오늘 있을 거대한 인수합병 및 약혼 발표를 취재하기 위해 모인 언론사,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죠. 그 화려한 무대의 중심에 시어머니 명숙과 남편 도진이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은 어제 미용실에서 잔뜩 힘을 준 머리와 강렬한 원색의 명품 원피스를 뽐내며 혜성그룹 회장을 향해 연신 굽신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을 시골 한옥에서 간장 냄새를 맡으며 살아온 과거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상류층으로 신분 상승을 이뤄냈다는 천박한 승리감이 역력했습니다. 도진 역시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혜성그룹 막내딸 혜진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해성그룹 회장이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두툼한 계약서 뭉치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해성그룹이 그 유서 깊은 종갓집의 전통, 장류 브랜드와 100년 된 시간장 비법을 인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혜진이와 도진, 군의 결합도 더욱 빛을 발하겠지요. 위로금과 상표권 매각 대금 500억 원은 오늘 도장이 찍히는 즉시 사돈어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것입니다. 회장의 입에서 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오자 명숙의 입이 귀에 걸리듯 찢어졌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사돈어른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저희 도진이를 이리 예쁘게 봐주시고 해성그룹의 큰 살림까지 맡겨주시니 그저 황송할 따름입니다. 저 총구석에 널브러져 있는 냄새나는 항아리들과 쓸데없는 상표권 따위. 저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기업의 훌륭한 시스템으로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명숙은 가문의 100년 역사를 마치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취급하며 서슴없이 내동댕이 쳤습니다. 도진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해성그룹 식품본부장으로 취임하는 즉시 그 낡은 한옥과 장독대는 전부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최신식 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제 그 구질구질한 과거의 흔적은 완벽하게 청산될 것입니다. 도진의 말이 끝나자 혜진이 사랑스럽다는 듯 도진의 팔짱을 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회장이 황금색 만년필을 꺼내 명숙과 도진의 앞으로 친절하게 내밀었습니다. 이제 이 만년필로 계약서 가장 아래 칸에 서명만 하면 그들의 헛된 탐욕은 화려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숙이 벅차오르는 가슴을 부여잡고 만년필을 쥔 손을 계약서 위로 가져갔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으려는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육중한 대회의실의 양문형 마호가니 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거칠게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을 향했습니다. 번쩍이던 카메라 플래시마저 멈춘 듯한 무거운 정적 속에서 한 여자가 당당한 발걸음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맞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흐트러짐 없는 시선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여자,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매일 색바랜 앞치마를 두르고 장독대를 닦으며 굽신거리던 초라한 며느리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가문이 오랜 법률 대리인인 최 변호사가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들고 마치 호위무사처럼 든든하게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연의 등장에 명숙은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을 떨어뜨렸고 도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기어들어와 당장 나가지 못해. 경비원들 뭐합니까? 이 미친 여자 당장 끌어내요. 도진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지만 지연은 흔들림 없이 회의실 중앙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혜진 역시 불쾌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사모님, 아니 이제 남남이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위자료까지 챙겨서 나갔으면 조용히 숨어 살 것이지. 여기까지 찾아와서 구걸이라도 하려는 건가요? 수준 떨어지게 정말. 명숙도 질세라 악을 쓰며 지연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아이고, 이 화상아, 내가 기어코 우리 도진이 앞길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경비원들 빨리 인연 머리채라도 잡고 질질 끌어내지 않고 뭐해. 쏟아지는 폭언과 조롱 속에서도 지연은 차가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이 다가오려 하자 최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함부로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이분은 해성그룹이 500억 원을 주고 사려는 그 전통 장류 상표권과 100년 된 시간장의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단독 소유주이신 백지연 대표님이십니다. 최 변호사의 한마디에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명숙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도진의 입은 멍청하게 벌어졌습니다. 해성그룹 회장의 미간이 좁아지며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연과 최 변호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지연은 회의실 테이블 한가운데로 걸어가 명숙이 떨어뜨린 황금색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500억 원짜리 인수합병 계약서를 집어들어 허공에서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회의실을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감히. 도진이 찢어진 계약서를 보며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지만 지연은 찢어진 종이 조각을 테이블 위에 흩뿌리며 해성그룹 회장을 향해 똑바로 시선을 맞췄습니다. 회장님, 대기업의 총수시라면 계약을 하시기 전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등기부등본과 특허청 원부부터 확인하시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회장님 앞에 앉아 있는 저 두 사람은 회장님을 완벽하게 기만하고 사기를 친 겁니다. 저 늙고 탐욕스러운 여자의 명의로 된 것은 시골에 무너져가는 껍데기 한옥 한 채뿐입니다. 회장님이 원하시는 그 알맹이는 전부 제 소유입니다. 지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로 펼쳐 놓았습니다. 특허청에서 발급한 전통 제조비법에 대한 독점적 특허권 명세서, 전통 장류 브랜드의 상표 등록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백 개의 항아리가 놓인 장독대 부지의 토지 대장까지 모든 서류의 소유자. 란에는 백지연이라는 세 글자가 붉은 도장과 함께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고는 더듬거리며 글씨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거짓말이야.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 몰래 이런 짓을 했을 리가 없어. 내년이 아버님 노망나셨을 때 몰래 서류를 위조한 게 틀림없어. 명숙이 발악하며 서류를 구기려 하자 최 변호사가 단호하게 서류를 낚아채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명숙 여사님,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시지요. 선대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가장 맑은 정신으로 직접 변호자 이폐하의 모든 공증 절차를 완벽하게 마치셨습니다. 며느리이신 여사님의 끝없는 탐욕과 손자 도진 군의 무능함을 이미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가문의 핏줄이 아닌 오직 10년 동안 묵묵히 헌신한 지연 씨 한 사람만을 이 집안의 진짜 후계자로 인정하신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 구석에 몰려있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기의 인수합병이 희대의 사기극으로 돌변하는 엄청난 특종을 눈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해성그룹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도진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윤도진 본부장,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자네가 이 모든 상표권과 비법을 아무 문제 없이 넘길 수 있다고 장담하지 않았나? 남의 소유물을 가지고 우리 해성그룹을 농락하고 사기를 쳐. 도진은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으며 더듬거렸습니다. 회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 여자가 꾸민 짓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다 해결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혜진 역시 기가 막힌다는 듯 도진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당장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끌어내고 계약 파기에 이런 빈털터리 사기꾼 집안인 줄도 모르고. 내가 속았어. 윤도진 당신이랑 파혼이야.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 하루아침에 수백억 원을 거머쥐고 대기업의 사돈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명숙과 도진의 화려한 모래성은 지연이 내민 서류 몇 장에 단 10분 만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성그룹 경비원들이 우르르 몰려와 명숙과 도진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방마님 행세를 하며 거만을 떨던 명숙은 바닥에 질질 끌리며 지연을 향해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10년을 데리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발 저 서류들 나한테 넘겨 다오.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제발. 지연은 바닥에 무릎이 쓸린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명숙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굽혀 명숙의 귀에 대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10년 동안 저를 하녀처럼 부려먹고 조롱하며 내쫓으려 했던 그 대가입니다. 제가 모레 아침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당신들이 챙겨준 그 알량한 300만 원짜리 위자료. 봉투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갚아드린 겁니다. 이제 빈손으로 길거리에 나앉아 평생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일만 남으셨네요. 지연은 허리를 펴고 경비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비참한 뒷모습을 서늘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500억 원의 탐욕에 눈이 멀어 10년의 헌신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던 악인들의 가장 처절하고도 완벽한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연의 가슴 속에서 10년 동안 맺혀있던 뜨거운 응어리가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한 강렬한 카타르시스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해성그룹 대회의실에서의 처절한 몰락은 그들이 맞이할 지옥의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5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신기루가 산산조각난 직후 해성그룹의 보복은 빠르고 무자비하게 시작되었죠. 분노한 해성그룹 회장은 즉각 최고 수준의 법무팀을 가동해 도진과 명숙을 사기 및 업무방해 그리고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올감했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완벽한 기만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도진은 본부장 자리에서 즉각 파면당한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며 내연녀 혜진과 놀아났던 모든 횡령 내역까지 낱낱이 밝혀지며 구속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도진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 종갓집 한옥에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해성그룹과의 계약금만 믿고 이미 강남의 고급 빌딩 가계약을 무리하게 진행하며 여기저기서 수십억 원의 사채까지 끌어다 쓴 명숙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안방을 서성였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빼돌릴 수 있는 폐물과 현금 다발을 명품 가방에 쓸어 담으며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헛된 발악은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험악한 발소리와 함께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채업자들과 법원에서 파견된 집행관들이 흑발로 대청마루를 짓밟으며 안채로 들이닥쳤습니다. 명숙이 그토록 아끼고 자랑하던 최고급 자개장과 백화점에서 갓 사들인 화려한 가구들, 그리고 그녀가 끌어안고 있던 명품 가방 위로 선명하고 끔찍한 붉은색 압류 딱지들이 무자비하게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보세요들,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여긴 내 집이에요. 함부로 남의 귀한 물건에 손대지 말고 당장들 나가란 말이에요. 명숙이 악을 쓰며 집행관의 바지가랑이를 매달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멸시와 거친 손길 뿐이었습니다. 사채업자 중 한 명이 콧방귀를 뀌며 명숙의 앞에 빚 독촉장과 법원 가압류 통지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사모님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되시나 본데 아드님이 대기업 상대로 사기쳐서 물어내야 할 위약금에 우리한테 빌려간 돈 이자까지 합치면 이 껍데기뿐인 낡은 한옥 10채를 팔아도 모자랍니다. 조용히 비켜서지 않으면 당장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 부를 테니까 알아서 하죠. 평생을 며느리 위해서 군림하며 종갓집 안방마님 행세를 하던 명숙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들먹거리며 앉아있던 거실. 소파도 매일 아침 지연을 세워두고 호통을 치던 대청마루도 이제는 단 하나도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를 빈손으로 내쫓으려던 탐욕스러운 시어머니는 단 하루 만에 자신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게 된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초췌한 몰골로 풀려난 도진이 비틀거리며 한옥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명품 정장은 흙먼지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절망과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마당 한 구석에는 붉은 딱지가 붙지 않은 초라한 옷가지 몇 개가 담긴 보따리를 끌어안고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어머니 명숙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꼴입니까? 집안 꼴이 왜 이래요? 도진의 목소리에 고개를 든 명숙은 아들을 보자마자 원망 섞인 비명을 지르며 도진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이 썩을 놈아, 내가 빚은 있으니 뭐니 하면서 다 알아서 한다고 큰 소리치지 않았어. 그깟 상표권 하나 확인 못해서 내 노후를 이 지경으로 망쳐나 당장 해성그룹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 해진인지 뭔지 하는 그 계집의 치맛자락이라도 붙잡고 매달리란 말이야. 나보고 이 늙은 나이에 길바닥에서 굶어 죽으라는 거니. 도진 역시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어머니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저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어머니야말로 집안 단속을 어떻게 하셨길래 며느리가 그 엄청난 서류들을 빼돌릴 때까지 까맣게 모르고 계셨어요. 평소에 지연이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지만 않았어도 그 여자가 이 정도로 도끼를 품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회사에서는 잘렸고 위약금의 횡령에까지 갚으려면 전 당장 감방에 가게 생겼다고요. 그들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서로를 헐뜯고 남 탓을 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10년 동안 자신들을 위해 뼈 빠지게 고생한 지연의 피눈물은 외면한 채 오직 자신들이 잃어버린 돈과 권력에만 집착하는 그들의 모습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밑바닥이었습니다. 이혼 위자료랍시고 지연의 얼굴에 집어 던졌던 300만 원이 든 봉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조롱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수백억의 빚더미에 깔린 그들에게 300만 원은 평생을 구걸해도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큰 돈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반면 악인들이 끝없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시각 지연은 서울의 조용하고 채광이 좋은 공유 오피스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아래 지연은 오직 자신의 이름, 백지연 세 글자를 당당하게 내건 전통식품 주식회사의 법인 설립을 마무리했습니다. 대기업의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100년 된 시간장의 가치를 가장 올바르게 지켜내겠다는 그녀의 확고한 철학은 오히려 식품업계의 거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해성그룹과의 사기극이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면서 역설적으로 진짜 권리자인 지연과 그녀가 가진 시간장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굴지의 투자사들이 지연의 진가를 알아보고 막대한 투자금을 들고 그녀를 찾아와 줄을 섰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세련된 정장을 입은 대표이사 지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투자자들 앞에서 여유롭고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브랜드의 핵심 가치는 화려한 포장이나 대량 생산이 아닙니다. 지난 100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장독대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온전히 견뎌낸 정직한 땀방울입니다. 저는 그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할아버님께서 남겨주신 이 진짜 가치를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지연의 진정성 넘치는 연설에 회의실을 가득 채운 투자자들은 일제히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지연은 창밖으로 펼쳐진 눈부신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 짓던 시간들이 마침내 찬란한 빛이 되어 그녀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구박받고 눈치 보는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가문의 진짜 유산을 찬란하게 꽃피울 완벽하고도 거대한 비상의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책상 한편에는 며칠 뒤 있을 구한옥 장독대 부지, 강제 경매에 참여하기 위한 입찰 서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무참히 짓밟았던 그 공간마저도 이제 지연의 정당한 권리와 돈으로 완벽하게 되찾아올 계획이었죠. 복수는 이토록 우아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을 만큼 잔인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변두리, 달동네의 허름한 여인숙 골방은 퀴퀴한 곰팡내와 짙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강남의 고급 빌딩을 보러 다니며 수백억 원대 자산가를 꿈꾸던 명숙과 도진 모자의 현재 거처는 보증금조차 필요 없는 싸구려 월세방이 전부였습니다. 명숙은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차가운 장판 위에 몸을 웅크린 채 멍한 시선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원피스는 온데간데 없고 색이 바래고 보풀이 일어난 낡은 스웨터 자락을 여미는 그녀의 손끝은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껏 부풀려 올리던 그녀의 머리는 하얗게 새어 산발이 되었고 탐욕으로 번쩍이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방 한구석에서는 도진이 값싼 소주병을 들이켜며 연신 마른 세수를 해대고 있었습니다. 혜성그룹의 고발로 시작된 경찰 수사는 도진의 모든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이었고 혜성그룹이 청구한 천문학적인 위약금은 그가 평생 막노동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한때 혜성그룹의 막내딸 혜진과 화려한 재혼을 꿈꾸며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던 본부장. 윤도진의 모습은 이제 길거리의 노숙자보다도 못한 비참한 몰골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골방 한쪽에 놓인 낡은 브라운관 TV에서 익숙하고도 청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희 브랜드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맛이 아닙니다. 100년의 세월을 견뎌낸 옹기 항아리 속에서 피어난 정직한 시간, 그리고 가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흘렸던 눈물과 땀방울의 결실입니다. 저는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고귀한 유산을 타협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명품 전통식품으로 키워낼 것입니다. TV 화면 속에는 단정하고 세련된 정장을 입은 지연이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당당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새롭게 론칭한 전통 장류 브랜드는 100년 된 종갓집 시간장의 유일한 정통성을 인정받으며 백화점 VIP 라운지부터 해외 유명 미슐랭
레스토랑까지 납품 계약을 맺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수백억 원대 자금이 그녀의 회사로 몰려들었고, 지연은 이제 대한민국 식품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 CEO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화면 속 지연의 눈부신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명숙은 이내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이 미련한 늙은이야. 저 복덩어리를 제 발로 걷어차고. 이 퀴퀴한 골방에서 썩어 죽게 생겼구나. 도진아, 내가 어떻게든 지연이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려봐라. 내가 명색이 10년을 같이 산 남편 아니었니? 저렇게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고 있는데.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우리를 이렇게 내쫓는 법이 어디 있어. 당장 가서 내 집 내놓으라고 따지란 말이야. 명숙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여전히 억지를 부리며 악을 썼습니다. 도진은 핏발이 선 눈으로 어머니를 노려보며 소주병을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방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 입 좀 다무세요. 어머니가 평소에 그 사람을 개 돼지보다 못하게 취급하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연이가 도끼를 품게 만든 건 어머니의 그 탐욕과 혓바닥 때문이라고요.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그 사람을 찾아갑니까? 당장 내일 모레 경찰에 불려 들어가면 저는 영영 감방에서 썩어야 할 판인데. 서로를 향해 원망과 저주를 퍼붓던 두 사람은 결국 법원에서 날아온 마지막 통지서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명숙의 유일한 명의로 남아있던 종갓집 한옥의 강제 경매 낙찰 통지서였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버린 그 집은 이제 완벽하게 그들과 남남이 된 것입니다. 명숙은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낙찰받은 새 주인을 찾아가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문간방이라도 내어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볼 작정이었습니다. 그 한옥은 명숙에게 단순한 집이 아니라 그녀가 누렸던 마지막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오후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명숙과 도진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어 종갓집 한옥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은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인부들이 정원을 새로 단장하는 활기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숙이 조심스럽게 대문 근처로 다가가려는 순간 골목 어귀에서 미끄러지듯 들어온 최고급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대문 앞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재빠르게 내려 뒷좌석의 문을 열자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어깨에 걸친 한 여자가 우아한 자태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를 본 명숙과 도진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낙찰받은 새 주인이자 그들이 그토록 처참하게 내쫓았던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메이크업과 서늘할 정도로 기품 있는 표정으로 자신의 회사가 매입한 종갓집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서려던 지연의 시선이 골목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명숙과 도진에게 머물렀습니다. 지연의 걸음이 멈추자 명숙은 홀린 듯이 지연의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거에 오만하고 거만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흔적조차 남지 않은 처절하고 비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며느라가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었나? 보다 10년 동안 내 수발 다 들어준 널 내쫓고 내가 천벌을 받아서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제발.
이 불쌍한 늙은이 한 번만 살려다오. 내가 이 집 샀다며. 그 넓은 집 다 쓸 것도 아닐 텐데. 나 문간방 하나만 내어주면 평생 내 집 청소하고 밥하면서 죽은 듯이 살게 제발 한 번만 거둬다오. 명숙은 지연의 구두코에 머리를 조아리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도진 역시 무릎을 꿇고 엉금엉금 기어와 지연의 바짓가단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재빠르게 도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혜진이 그 여자가 날 유혹해서 회사를 넘기라고 부추긴 거야. 난 당신밖에 없어. 나 내일 당장 구속될지도 몰라. 당신 돈 많잖아. 나 변호사 좀 사주라. 위약금 조금만 보태주면 내가 평생 당신 발닦개로 살게. 우리 10년을 부부로 살았잖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10년의 세월을 헌신한 아내를 사지.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자들이 이제 와서 부부의 정을 운운하며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납작 엎드린 그들을 한참 동안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계산된 차가운 경멸만이 자리하고 있었죠. 지연은 천천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매섭고 서늘하게 골목을 울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에서 나가던 날 아침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머니와 도진 씨가 챙겨주신 그 알량한 300만 원짜리 위자료. 봉투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돌려드리겠다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원래 주인의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고요. 이 한옥은 이제 제 회사 법인 소유의 사유지입니다. 당신들이 구걸하고 엎드릴 권리조차 없는 완벽한 남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지연의 날카로운 말에 명숙은 숨을 헐떡이며 지연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허우적거렸지만 지연은 차갑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도진 씨 부부의 정이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혜성그룹 그 여자와 호텔방을 전전하며 법인카드를 긁어댈 때 제가 장독대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항아리를 닦던 그 시간들이 당신에게는 부부의 정이었군요. 당신의 그 얄팍한 변명과 핑계는 내일 경찰서 조사실에서 훌륭한 형사님들께 실컷 늘어놓으시죠. 제 앞에서는 그 역겨운 입 다무시고요. 지연은 더 이상 그들의 구질구질한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경호원들을 향해 짧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당장 치우세요. 제 회사 부지 앞에서 얼쩡거리지 못하게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당장 변호사에게 지시하시고요.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않게 완벽하게 치워버리세요. 지연의 단호한 명령이 떨어지자 건장한 경호원들이 명숙과 도진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어 골목 밖으로 질질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바닥에 발버둥을 치며 지연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고 도진은 절망에 찬 괴성을 내지르며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골목 끝으로 멀어지는 동안 지연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크고 무거운 대문을 활짝 열고 100년의 역사가 숨쉬는 넓은 마당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할아버지의 숨결이 남아있는 수백 개의 장독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장 안쪽에 자리한 시간장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환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의 억울함과 고통을 완벽하게 씻어낸 진정한 주인의 귀환이었습니다. 모든 악연의 굴레를 끊어내고 가문의 유산을 지켜낸 지연의 앞날에는 이제 티 없이 맑고 찬란한 햇살만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북촌 골목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 그 3년은 지옥 같은 영겁의 시간이었고 또 다른 이에게는 찬란하게 피어나는 꽃망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서울 외곽의 어느 낡은 재개발 구역. 비탈길에서는 삐걱거리는 손수레 바퀴 소리가 고요함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백발의 노파가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폐지, 더미를 싣고 가파른 언덕을 힘겹게 오르는 중이었습니다. 한때 강남의 빌딩을 운운하며 백화점 VIP 대접을 받길 원했던 종갓집 안방마님 명숙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찬바람에 튼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고 화려했던 명품 원피스 대신 누군가 버린 낡은 패딩 점퍼를 주워 입은 처참한 몰골이었죠. 손수레를 끌던 명숙이 숨이 찬 듯 걸음을 멈추고 거친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어서 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살아야 한단 말이냐. 명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훔칠 때 그녀의 시선 위로 거대한 번화가의 대형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광판 속에는 눈부시게 단아한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전통식품 명인으로 선정된 백지연 대표의 성공 스토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예고편이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뚝심으로 100년의 비법을 지켜낸 백지연 대표. 이제 그녀의 시간장은 전 세계 미슐랭 셰프들이 가장 탐내는 대한민국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낭낭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명숙의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화면 속 지연은 명숙이 그토록 촌스럽다며 구박했던 바로 그 장독대 한가운데 서서 평온하고도 기품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명숙의 두 눈에서 탁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짐승처럼 부려먹고 길거리에 내쫓으려 했던 며느리는 이제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하늘 위의 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숙이 쥐고 있던 알량한 권력과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고 덧없는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전광판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으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새벽거리에서 그녀의 후에 섞인 울음을 동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차가운 교도소 독방의 철창 사이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벽에 기대어 앉은 도진의 얼굴은 과거의 세련된 본부장 시절을 전혀 떠올릴 수 없을 만큼 늙고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해성그룹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과 막대한 회사 자금 횡령으로 그는 징역 7년이라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걸고 매달렸던 내연녀 혜진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도진을 완벽하게 버리고 해외로 출국해 다른 재벌가 자제와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도진은 매일 밤 좁고 차가운 감방 바닥에 누워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위해 묵묵히 따뜻한 북엇국을 끓여내던 지연의 뒷모습이 수백 번도 넘게 떠올라 가슴을 쳤습니다. 도진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매달 지연에게 수십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출소하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는 비굴하고도 절절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 편지들은 단 한 번도 개봉되지 않은 채 수치인 거절 도장이 찍혀 차갑게 반송될 뿐이었습니다. 이미 끊어진 인연의 끈을 다시 이어붙이기엔 그가 저지른 배신의 상처가 너무나도 깊고 악독했습니다. 반면 완벽한 봄날을 맞이한 종갓집 한옥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지연이 다시 되찾은 한옥은 단순한 집을 넘어 백년유산 전통 장류재단의 본부이자 전 세계 귀빈들이 찾아오는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수백 개의 장독대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낡았던 대청마루와 처마는 전통 방식을 고스란히 살려 눈부시게 복원되었습니다. 오늘은 지연의 재단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한식 만찬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각국의 대사들과 유명 요리사들이 지연의 시간장을 맛보기 위해 이 고즈넉한 한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개량 한복을 차려입은 지연은 유창하고 당당한 태도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 시어머니의 호통에 움츠러들던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고, 굳건한 바위처럼 평온하고 우아한 자신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대표님, 이 깊고 풍부한 장맛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훌륭한 풍미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인 셰프의 감탄 섞인 질문에 지연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마당 한가운데 놓인 가장 오래된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비결은 기다림과 존중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바람을 견뎌낸 온기의 숨결, 그리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묵묵히 땀 흘려온 정직한 마음이지요. 겉보기에 화려하고 빠른 길을 쫓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심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제가 시할아버님께 배운 유일한 비법입니다. 지연의 철학이 담긴 대답에 마당을 가득 채운 손님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거칠애와 돈만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명숙과 도지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숭고하고도 위대한 가치였습니다. 모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늦은 오후, 지연은 홀로 대청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며 마당 한쪽에 핀 매화나무에서 하얀 꽃잎들이 눈처럼 흩날려 장독대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마당으로 내려와 가장 오래된 시간장 항아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항아리의 표면을 어루만지는 지연의 손길에는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할아버님 보고 계시죠? 제가 지켜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짓밟고 버리려 했던 이 귀한 유산. 제가 온 세상에 가장 당당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시할아버지에게 말을 건네며 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눈물로 얼룩졌던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받고 억울했던 시간은 오히려 지연을 더욱 강인하고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훌륭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고 푸른 봄하늘이 그녀의 찬란한 앞날을 축복하듯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순간 지연은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를 거머쥐고 일어섰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과 무시에 침묵하지 않았고, 탐욕에 눈먼 자들에게는 완벽한 파멸이라는 가장 통쾌한 복수를 선사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를 유일한 후계자로 인정했던 시할아버지의 해안은 결국 이 가문을 지켜낸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지연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봄날의 햇살보다 더 따사롭고 평온했습니다. 낡고 냄새난다며 조롱받던 종갓집 장독대는 이제 백지연이라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천년을 이어갈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핏줄만으로 엮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정한 존중과 믿음으로 완성되는 법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탐욕을 좇는 자의 끝은 언제나 비참한 파멸뿐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조용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따뜻한 존중과 지혜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